안녕하세요, 축진망입니다. 라이안 자르키 투 맨시티 here we go. 셰르키가 맨체스터 시티로 합류할 예정입니다. 금액은 기본 3,500만 유로에 600만 유로의 옵션이 있고 저렇게 했을 때는 최대 635억 정도라고 합니다. 클럽 월드컵 합류할 예정이고 이 선수는 천재성을 가진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맨시티 내에서의 활용법 그 다음에 우려점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Here we go! 자, 먼저 셰르키가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. 나이는 2003년생 21살이고요. 프랑스 국적의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윙어입니다. 그런데 이 왼발잡이인 거는 뒤쪽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. 그리고 키는 177에 지금은 리옹 소속입니다. 일단 프로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나이 부분이죠. 21살이라 지금부터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. 일단 셰르키의 지난 시즌을 한번 볼게요. 셰르키가 지난 시즌 리그앙을 거의 폭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맨 윗줄부터 시즌 44경기 12개의 득점과 2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. 90분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0.3득점과 0.6골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보여줬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리그에서 도움 1위입니다. 11개이고요. 또 리그에서 큰 기회 창출, 그러니까 득점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찬스를 22개나 만들었습니다. 이 역시 1위고요. 일반적인 기회 창출, 이건 리그에서 2위 75개입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지표가 플레이메이커들이라면 차지하고 싶은 그런 지표들이잖아요.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독보적인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셰르키라는 선수가 리그에서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불릴만 하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엄청난 스탯을 가지고 잉글랜드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셰르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 특징은 강력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들이 못 보는 길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선수로 예를 들어볼게요. 저는 이강인이 플레이하다가 와 잘한다, 와 이 패스기를 봐?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셰르키도 저걸 어떻게 봤지? 저기를 어떻게 봤지? 이런 패스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보유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고점이 엄청 높은 편이라서 하이라이트 같은 것만 모아서 본다고 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축구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열려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뒷발 패스도 되게 잘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발바닥을 되게 잘 쓰거든요. 그래서 발바닥으로 끌어당기고 바로 다른 발로 탕! 이렇게 해서 상대의 타이밍을 뺐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역시 창의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패스 강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상대에게 걸리지 않을 정도면서 우리 팀 동료가 다음 동작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패스 강도로 패스를 줍니다. 아무래도 맨시티니까 덕배랑 좀 비교해서 말해보면 일단 볼줄이라고 하죠. 킥에 실려있는 힘, 볼이 쭉쭉 나가주는 거, 이런 건 덕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. 볼줄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을 갖춘 그런 패스를 시도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셰르키 양발인가요?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앙리가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 감독할 때 셰르키를 지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앙리가 인터뷰했을 때는 셰르키 어느 발이 주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셰르키 슈팅 연습하는 영상도 찾아봤어요. 그런데 그 골대 뒤에서 우리 팀 선수가 딱 차주면 한 번 터치한 다음 슈팅하는 그런 훈련 있잖아요. 그거 할 때 보니까 다 오른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슈팅 하더라고요. 그리고 웬만한 선수 오른발만큼 셌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냥 셰르키의 터치 모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. 근데 퍼스트 터치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왼발이 많습니다.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이 어떻게 날아오든 자기가 편한 발로 무의식 중에 먼저 터치를 하게 되거든요.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왼발잡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. 그리고 셰르키가 오른발을 잘 쓴다는, 그러니까 그런 앙리의 인터뷰 같은 걸 듣기 전에 셰르키의 터치 영상만 모아서 본다고 하면 저는 왼발잡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는 왼발로 공을 건드리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
실제 플레이할 때는 오른발 슈팅이 엄청 좋다 느낌보다는 타이밍 빨리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 잘 쓰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드리블할 때 오른발 섞어 쓰는 게 장점 이렇게 썼는데 팬텀 드리블 잘하고 발바닥으로 왼발로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 터치 오른발로 가져갈 때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. 그런데 또 셰르키가 코너킥은 오른발로 차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오른발을 잘 쓴다. 하지만 플레이 상황에서는 터치가 왼발이 훨씬 더 많다. 그리고 왼발잡이가 자주 하는 동작들을 훨씬 더 많이 한다. 그 실제적인 예로 오른쪽에서 공 잡아가지고 오른쪽 어깨로 지킨 다음에 왼발로 안쪽으로 가져올 때는 많거든요. 근데 반대쪽, 그러니까 왼쪽에서 공 잡았을 때는 진짜 양발이라면 왼쪽 어깨로 지키면서 오른발로 터치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근데 그때도 왼발로 안쪽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왼발 터치가 많다. 그래서 한 6대4 내지는 6.5대 3.5 정도로 저는 비율을 생각을 하고요.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벽한 양발 선수는 지금 현역 중에는 덴벨레 그리고 브라임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선수들만큼 양발을 균일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.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아마 플레이할 때 보시면 왼발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본인이 오른발잡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본인이 오른발잡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나중에 시티 와서 경기할 때 보시면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. 그 다음 드리블보다는 탈압박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. 이제 어떤 수비 블럭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뚫는 게 주 무기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걸 빠져나가는 게 주 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비를 박살내기보다 자신의 공을 뺏으러 들어올 때 거기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빠져나가는 능력이 아주 좋다는 거죠. 그리고 기본적인 터치가 좀 쫀득합니다. 그래서 우리 팀 선수에게 공 받았을 때 발 밑에 바로 붙여놓고 상대 선수가 압박이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좋다. 그리고 몸끼리 비빌 때도 꽤 유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. 아무래도 단단하고 중심이 낮은 체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 얘기해 볼게요. 수비적인 부분은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90분당 수비 액션이 브루노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비 적극성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다. 그리고 수비 마인드가 많지 않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수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부분이거든요. 내가 이 공을 뺏을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수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팀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못 뺏을 거 알아도 뛰는 거잖아요. 그런데 셰르키는 그런 마인드까지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수비 전환이 느린 맨시티한테는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.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그런 문제를 지난 시즌 내내 겪어왔기 때문에 이 셰르키의 수비적인 부분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고요. 너무 당연하게도 셰르키가 수비까지 완벽했다고 하면 시티는 이 가격에 데리고 올 수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페발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. 또 그렇다면 수비를 잘하냐? 그러니까 적극성 말고 수비 상황에 돌입했을 때 수비를 잘하냐? 그것도 저는 물음표가 있더라고요. 슬라이딩 태클을 많이 하는데 그 슬라이딩 태클이 타이밍이 삐져나갈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순수 수비력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하는 선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. 시티 활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측 플레이 메이커입니다.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약간은 프리롤처럼 넓은 범위를 가져가면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셰르키가 꼭 그 자리에서만 공을 받는 게 아니라 되게 넓게 움직이면서 공을 많이 만지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공 많이 만지는 프리롤 플레이메이커 요런 느낌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셰르키가 제일 잘하고 셰르키를 전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려가서 풀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. 셰르키가 공을 많이 만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선수들이 공 잡고 있을 때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그냥 공을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게 팀이 전방 압박 당할 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내려갈 때가 있는데요. 그냥 이렇게 로드리나 코바치치가 편하게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셰르키가 내려가서 공 받고 아래에서 패스 주고 올라가고 뭐 이런 장면이 꽤 나올 것 같아요. 그런데 레인더러스도 이런 특성이 있어서 만약에 두 명이 같이 기용된다고 했을 때는 번갈아서 내려와서 풀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
포든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포든은 수비 4명 사이에 들어가서 그 포켓 공간에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더 많거든요. 근데 셰르키는 그 공간에서 공을 받는 빈도는 포든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경합을 엄청 즐긴다 뭐 요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시티 활용법 세 번째, 붙여놓고 탈압박 및 패스입니다. 이건 아까 제가 셰르키의 특징 중에 하나, 드리블보다는 탈압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. 셰르키가 자신에게 선수들이 집중될 때 거기서 공을 뺏기지 않고 프리하게 남아있는 선수에게 오픈. 그리고 여기서 전개 패스의 강도가 되게 좋아서 이제 공을 받은 선수는 바로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이 공이 오는 탄력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을 잡지 않고 바로 크로스,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. 자,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궁금한 건 이거 같잖아요. 셰르키가 시티에서 잘할 수 있냐? 일단 제 생각은 셰르키가 먼저 주전을 확실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셰르키가 리그 38경기 중에 30경기 이상, 그러니까 2700분 이상을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은 뽑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정도로 저는 고점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. 중요한 건 고점의 빈도와 저점의 방어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축구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잘하는 날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못하는 날도 덜 못해야 팀에게 피해를 덜 미치고 그것이 승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높은 고점을 얼마나 많이 보여줄 수 있느냐, 또 저점일 때 얼마나 덜 내려가느냐,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수비 적극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시티가 24-25 시즌 겪었던 아주 큰 문제가 바로 전환 속도죠. 공격할 땐 괜찮은데 공격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거기서 브레이크가 안 되면서 역습이 빠른 팀들에게 아주 많은 실점을 했고요. 거기서 셰르키가 선발 출전하는 날에는 이 수비 복귀 부분에서 약간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펩 가르디올라가 어떻게 개선시키느냐,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맨시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게 급선무겠죠. 일단 본업,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단점이 너무 커지면 안 되겠죠. 자, 이렇게 셰르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